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게 힘이 없죠? 집안일과 회사 일을 미뤄둬요. oh yeah. 지금부터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요. 원나 투아 쓰리야 포 흔들어 볼까. 그렇게 뒤처지지 말고 나를 한번 따라요. oh yeah.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모두 다 나와 함께 춤을 춰요. 지금 내가 바로 여기서 트위스트 킹.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우리 경제의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국내에서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를 기다려주시는 많은 투자자 여러분, 일주일 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어버이날도 있었고요. 또 어린이날도 있어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다소리님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시간 될 때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이라 2달 동안 투자 후 조금 수익 난 거 엄마 용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뿌듯합니다. 어머니께서 그 돈의 출처를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아신다면 야, 이거 계속 좀 불리지 그러냐,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자, 주식 투자로 인한 기쁨도 좋고요. 무엇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3프로 상담소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실 세 분의 게스트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죠? 네, 뭐 부모님도 뵙고 네. 잘 보냈습니다. 어머니 한 분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도 안 계시는데. 아이고, 이런, 네. 물론 이제 미국에 저희 장인 장모께서 계시지요. 자, 오늘의 경제 멘토, 투자의 멘토는 처음 모시는 분입니다. 흥국증권의 송재경 리서치센터장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패널로는 자주 오셨는데 네. 3프로 상담소는 오늘 처음이시죠? 맞습니다. 되게 새롭네요. 예. 한두 번 보셨습니까? 네네. 안 그래도 이 방송 때문에도 이제 봤는데요. 예. 되게 상당히 그 사연 자체가 되게 좀 뭐랄까. 네. 어떤 거는 흥미진진하고 어떤 거는 좀 네.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평상시에 예리한 분석을 이제 해주셨으니까 오늘은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프로 상담소 18번째 순서와 함께 하실 힐링싱어도 소개해드려야죠.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아마 최연소 출연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스터 트롯이 낳은 국민 손자죠. 트롯 가수 남승민 씨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손자, 국민 손자 남승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남승민 씨가요. 여러분 네. 뭐 미스터 트롯 몇 위를 하셨는지 14등 안에는 못 드셨던 것 같아요. 네, 14등 준결승까지는 못 들었고요. 그래도 탑 20위 안에 들어서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저는 기억이 나요. 네, 다 마무리를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제일 어린 그 친구 있잖아요. 동원이. 네, 동원이랑도 같이 무대에 서셨고 그렇잖아요. 네, 같이 엄청나게 많은 무대를 했죠. 그렇죠. 데스매치도 이렇게 대결도 해봤고. 그러니까요. 네, 2019년 제4회 이효섭 그 작곡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네. 가요제 대상도 하셨고 현재도 아주 왕성한 방송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주식 투자를 안 해보셨겠죠? 네, 저는 이제 뭐 아직까지 뭐 저는 뭐 돈을 뭐 그렇게 막 버는 입장이 아니어가지고 네. 해보고는 싶어요. 근데 이제 이게 주식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접근을 아직 제 나이 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 중에 하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네,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 이제 뭐 네. 삼성전자에 넣으면은 딱 이제 몇 년 딱 지나고 보면 이제 10만 원이 돼 있으니까 이제 한번 해봐라고 그렇게는 해보는데 네. 그것도 사실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더라고요. 아니 이제 20살이니까 네. 이제 부모님 동의 없이도 계좌 통장할 수 있는 법적인 분이 네, 그렇죠. 되셨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 대스타가 될 게 뻔하니까 열심히 배우다 가겠습니다. 이런데 이제 출연하시면서 네, 이 아저씨 아줌마들이 어떻게 주식 투자하시는지 전문가의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오늘 좋은 노래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과 여러분 함께 할 텐데요. 윤대현 교수님께서 예. 첫 번째 사연을 좀 네.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40살 동갑 부부입니다. 고교 교사였던 아내가 출산 육아도로 학교를 그만두고 하고 난 지 5년쯤 됐어요. 문제는 한 달 전쯤 생겼습니다. 그동안 일만 하던 아내가 갑자기 주식에 관심이 생겨 덜컹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대한항공, 빅히트, 엔터, LG 디스플레이 사버렸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크게 오를 거라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대출 시 저랑 상의했었지만 이게 경상사투리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예. 가리니까 인자와 와이카는지 이거는 윤 교수님 소화가 안 되는 사투리. 네, 그렇군요. 제 고민은 아내를 말려야 할지 응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주식 배운다며 5, 6년간 까불다가 작년 폭락장에 큰 손실을 본 개미입니다. 가로 안에 이거 읽어야 될까요? 와이프는 모릅니다. 이것도 경상도 사투리 해야 될까요? 예. 차이하는 모릅니다. 아유, 다 털고 보니 3천쯤 남기에 첫째 삼성전자, 둘째 SDI, 막내 하이닉스 아이들 앞으로 1,000만 원씩 사주고 정리했습니다. 한 10여 년 잊어버리고 살면 지네들이 커서 유학 자금이든 결혼 자금이든 될 거라 생각하고 네. HTS 지워버리셨습니다. 지우고 나니 허전하고 불안하고 뭔가 빠진 것 같지만 마음은 편안합니다. 예. 적립식 펀드 매달 넣으며 일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가리느까 인자와 와이카는지 저도 이제 어설프지 감이 없네. 3프로 TV를 계속 보는데 맞는지 안 보는 게 맞는지 제게 물든 아내를 응원하게 맞는지 못하게 하는 게 맞는지 애들 거 묻어둘 종목으로 적당한지 여러 종합적 고견 부탁드립니다. 아닌데 현직 고등학교 교사시잖아요. 네. 이분 저 학생들한테 되게 인기 좋겠다. 사실 이게 고민 상담을 하시는데 이렇게 상담을 읽으면서 유머를 할 수 있게끔 가리니까 인자와 와이카시는지 인자와 와이카는지까지는 아닌데 가리느까는 뭔가요? 가리니까 늦었는데 왜 지금이 와서 늦었는데. 그런 얘기 늦었는데 인제와 와이라는지. 아이고 남승민 군도 고향이 이쪽 아니세요? 네, 저도 사실 경남 마산이 고향입니다. 아 마산인교. 예, 마산 사나이입니다. 예. 근데 경상도 사투리나 전라도 사투리도 남승민 씨는 이제 뭐 20살이니까 성인인데 초딩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그 구성지게 그 사투리 쓰면은 아유 이게 너무 귀여워요, 그죠? 네. 근데 이분이 일단 그 작년 3월달에 완전히 이제 망하셔가지고 그죠? 네. 한 3천쯤 남아가지고 이거 다 털고 삼성전자, SDI, 하이닉스 아이들 앞으로 1,000만 원씩 사주고 그때쯤 정리했다면 네. 와 대박인데요. 그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결과는. 그러면 이거 네. 대부분 2배 이상씩 올랐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게 언제 했는지가 중요한데 그렇죠, 알 수 없죠. 아마 이 사연을 쭉 읽어보면 제가 주식 배운 다음에 5, 6년간 까불다가 작년 폭락장에 큰 손실을 본 개미입니다. 큰 손실을 봤을 때는 아마 작년 늦어도 빨라도 3, 4월, 2, 3월 3월 말 그죠? 바닥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싹 정리해가지고 와이프 모르게 삼전 SDI 하이닉스 사줬으면 네. 아이들한테는 최고의 압박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갑자기 자신은 망했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한다.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사실은 이런 비슷한 사연을 제 와이프를 통해서도 많이 듣거든요. 네. 예, 보면은 요즘에 이제 아주머니들이 네. 여기저기서 얘기 듣고, 근데 특히 많이들 이제 하시죠. 예, 특히 이제 남편한테 말 못하고 주식을 샀다가 항상 제 귀에 들리는 건 큰 돈을 버는 거는 안 들리고요. 네. 보통은 이제 물려서 네. 와이프 남편한테 이게 이혼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네. 그 케이스들이 좀 들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보통은 이제 손에 이제 당장 현금이 없다 보니까 대출을 일으켜 갖고 이제 주식 투자를 아내분이 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그 상당히 공격적이고 그 뭐랄까 의사결정이 아주 단칼에 하시는 그런 거는 좋아 보이긴 하지만 네. 워낙 이게 또 이 주식이라는 것이 변동성이 심한 거라서 일단은 처음에는 자기 돈을 갖고 작게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예. 그것이 일단은 이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종목은 어때요? 대한항공, 빅히트, LG 디스플레이 이 아내분이 사버리셨다고 표현하셨는데, 네? 센터장님 뭐-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제 종목별로 다 이 소위 이제 사연들이 다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그 업종이 다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여기 아까 요 교사 그 아버님께서 사신 거는 비슷한 거 사셨네요. 다 기술주만 네. 사셨거든요. 네. 그래서 한쪽에다가 어찌 보면 다 몰아버리신 그러네요. 건데 오히려 그 저기 아내 되시는 분은 그래도 업종을 구분을 해서 사셨다는 측면에서는 좀 다행스러울 것 같긴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거를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샀는지는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게 무슨 예.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좀 양호했던 주식도 좀 있는 것 같은데 LG 맞습니다. 디스플레이 예. 같은 거 괜찮았던 거. 되게 좋았죠. 네. 네. 빅히트 엔터도 호재가 좀 있었잖아요. IPO 역시 들어가시면 고생 마음 고생 하셨다가 이제 근데 이제 지금 뭐 회복이 한 달 됐을 전쯤에 거고. 이제 사셨다고 하는데 네네. 그의 주가는 저희가 사실 이 주식에 대한 상담, 종목에 대한 상담은 저희가 잘 안 해드립니다만 어쨌든 대한항공,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LG 디스플레이가 업종 대표는 맞군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항공조의 대표, 항공주라는 게 뭐 대한항공에는 거의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큰 의미가 유명무실해서요. 없으니까 네. 엔터테인먼트 대표고 LG 디스플레이 역시 또 대표 주식인데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했다라는 건 다행스러운데 상인했지만 가리니까 인자와 와이카시는지 부부간에 저 박사님 상의와 통보 그죠? 네. 합의 이게 좀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모든 갈등이 나는 상의했는데 통보했다라고 상대방이 느낄 때 예? 나는 원만한 합의를 봤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이제 불화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내용적인 거는 뭐 두 번째고 의외로 우리가 소통을 엄청나게 네.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소통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생각보다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화술이나 이런 건 돼 있지만 이게 정말 그 어떤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근데 최근에 좀 유명한 연구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이야기 좀 끝내고 싶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서로 얼마나 맞는지를 봤더니 50% 이상이 맞지 않는 걸로. 한쪽은 더 얘기하고 싶고 한쪽은 고만 얘기하고 싶은 게 50%보다 훨씬 정확히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훨씬 높은 특히 부부간에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 기본적으로 좀 소통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제가 그냥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 뭐 이미 시작은 하신 거니까 이거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밖에 없죠. 알아서 해라. 나는 신경 끊는다. 근데 이미 이렇게 네 터지기만 해봐라 이런 네. 거지. 근데 이렇게 본인도 주식을 하셨던 분이고 또 이렇게 그 사연까지 보내주신 거 보면 그거는 심정적으로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경우에 제안 드리는 거는 하지 마. 왜 해? 별일 없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잘 도우려면 정보가 많아야 좋거든요. 자녀도 똑같죠. 너 요즘 누구 만나니? 자꾸 이러면 오히려 몰래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걸 이제 직면적 소통 내지는 듣는 사람은 잔소리로 느껴지는데 직선적 소통을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게 열린 질문. 열린 질문. 요즘 어때? 뭐 요즘 오늘은 뭐 3프로 TV 보고 뭐 공부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우리가 열린 질문을 할 때 상대방이 나를 되게 배려한다. 그래서 열린 질문을 한 다음에 오고 가다가 내 의견을 살짝 싫으면은 그거는 좀 저항감이 덜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초장부터 그걸 날리면 면역 반응이 거의 일어나는 것처럼 저항이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투박한 경상도 부분은 그런 식으로 딱 하잖아요. 와이카노 하던 대로 해라 이렇게 반응이 나오죠. 저희 부모님이 그렇죠. 네. 살짝 결심하고 이렇게 서울식으로 싹 돌려서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와이카노 딱 이렇게 나온다. 맞아요. 그렇죠. 뭐 잘못했냐고. 네. 뭐 잘못 먹었나? 네 맞아요. 맞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하다 이렇게 열린 질문을 하면 왜 그러실까 우리 아빠가 제가 보기에는 한 6개월 걸립니다. 좀 뭔가 있다. 길게 잡으시고 저쪽에서 진심으로 바뀌었구나. 어떤 경우는 뭐 내 딴에 이렇게 또 열린 질문으로 열린 질문한다는 게 되게 정성이거든요. 했는데 저쪽에서 잘 안 받아주면 화나서 다시 한 방 더 빵 하는 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열린 질문이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상당한 인내이고 그러니까요. 열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흔한 얘기로 뭐 이렇게 좀 잘해보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뭘 잘못했는데 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면 부부간의 아마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에 대한 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부부간의 대화를 많이 할 텐데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이 좀 투자하신 아내분이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서 서로 한번 대화를 하면서 서로 공격하지 말고 한번 그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또 새로운 그렇죠. 대화 선의의 주제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두 드네요. 분이 수익률 게임 같은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싸움 나지 않을까. 부부도 부부이지만 똑같이 인간관계고 어찌 보면 또 우정이기 때문에 뭐 공통된 관심사가 있는 거는 진짜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 방송 예를 들면 뭐 저희를 경제 방송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경제 콘텐츠 이런 것들은 그 계속 보는 게 맞는지 안 보는 게 맞는지 저는 어떻게 선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소위 이전에는 주로 책을 보고 뭐 이런 거 어디 학원을 다니고 뭐 그러니까 어디 가서 공부하고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대부분 유튜브나 이런 소위 컨텐츠를 소화하는 방식이 이쪽으로 좀 다 와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요즘에 무슨 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피하시고 뭐 대표적으로 이런 3프로 TV 같은 좀 저희 이제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방송들을 통해 갖고 자신의 그러한 관점이나 지식을 좀 넓히면서 투자의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면 훨씬 더 좀 안전한 지키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제게 물든 아내를 응원하는 게 맞는지 못하게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거였는데 그 노사연 씨 그 노래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고. 원래 물 들이고 물 들고 하는 거잖아요. 부부가. 뭐 못하게 하시면 사이만 나빠지시고 계속 하실 거고 응원하시면 사이 좋고 그냥 하실 거 어차피 하실 거니까 응원하는 게 낫죠. 심리학도 효율성, 경제성이 중요해요. 아니 저 의학 박사님께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명확하잖아요. 그죠? 못하게 하면 사이 나쁘고 갈 거고 응원하면 사이 좋고 할 거고. 사실 뭐 사연 남편분께서도 답 알고서 아마 보내지 않으셨어요. 애들 거 묻어둘 종목으로는 적당한지 삼전, SDI, 하이닉스 이건 어때요? 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묻어둘 수 있는 기업인 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원래 이제 투자라는 것들이 이제 지금 여기 장기 투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겠죠. 그리고 자식들이 길게 뭐 한 5년, 10년 가져갈 걸 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만일 그렇다면 조금은 좀 뭐랄까
좀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서 네.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과거의 경험상 개인들이 투자할 때 종목 수가 적어도 5에서 한 10종목 사이까지는 그래도 늘려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낫고 3천 정도라면. 네네. 그건 사실은 규모하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잃어도 되는 종목이라 그래서 그 소위 위험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투자해서 잘 되면은 더 규모를 늘리고 싶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위험 관리라는 것이 되게 네. 중요하고 네. 원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사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라서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분산해 갖고 종목을 적어도 한 7종목 전후로는 그래요. 좀 늘려놓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싶습니다. 이 자녀분이 3분인데 삼전, 삼성 SDI, 하이닉스 사줬을 때는 저는 고민이 읽혀지는 게 예를 들면 첫째 삼전, 첫째 삼전, 둘째 셀트리온, 셋째 뭐 예를 들면 방어적인 CJ 제일제당을 사줬다. 그러면 이 방향성이 완전 틀려가지고 첫째는 대박 났는데 셋째는 아빠 나는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방향성은 거의 비슷한데 주가 차별점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여기 써주셨잖아요. 10여 년 잊어버리고 살면 자기들이 유학 자금을 쓰고 결혼 자금을 써라. 근데 이 세 명이 퍼포먼스가 다 다르면은 의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송재경 센터님 말씀대로 포트폴리오를 대여섯 종목으로 늘리시고 첫째, 둘째, 막내를 그 포트폴리오 늘린 거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사주시면 우리는 한 배 나서 한형제다 이렇지 않을까. 맞습니다. 물론 거꾸로 얘기하면 셋째보다 첫째가 훨씬 많이 벌어서 도와주면 되는데 다 자기 또 배우자 생기고 그러면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그러네요. 그 생각 못했는데. 저는 딸내미 하나라서 이런 고민이 없는데 이 세 명인데 아빠는 하필이면 왜 나를 제일 퍼포먼스 안 좋은 걸 사주셨지? 물론 다 잘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도 나중에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아버님 입장에서는 형제는 하나니까 위험을 분산시키자는데 자녀들은 만약에 다 자기 거라 그러면 그러니까 섭섭하면 되겠다. 섭섭하면. 남승민 씨는 형제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저희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네. 몇 살 터울이에요? 저희 누나랑 저랑 17살 터울입니다. 17살? 근데 제 막둥이라서 와, 네. 엄청 귀남이네요. 네? 엄청 귀남이나? 거의 고모나 이모 같았겠군요. 거의 저희 누나가 제가 어렸을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도 저를 업어 키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부모님이 일 나가시면은. 네. 나중에 트롯 가수로 대성하면 누나한테 잘해주죠. 누나한테 주식 하나 사줘야죠. 그러면 네. 출연료 받으면은 저희도 출연료 좀 드리잖아요. 정말요? 네. 네. 모르셨어요? 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괜히 얘기했나? 아니 농담이고요. 네. 그 출연료 받으면 그 17살 차이 나는 큰 누나한테 네. 삼성전자 몇 주 사주세요. 삼성전자 사면 되나요? 고고. 아니 10년 20년 볼 거라면. 알겠습니다. 괜찮겠죠? 한번 누나한테 장투해 바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의 우리 남승민 씨를 좋아하는 전국의 누님들에게는 노래 선물을 또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힐링송이 어떤 건가요? 첫 번째 곡은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이제 제 노래 중에 그래도 가장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이제 다른 프로에서 우리 제 동생 정동원 분이 걷다 보면이라는 노래를 또 그게 남승민 씨 노래예요? 네, 그게 제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그 노래를 불러줘서 또 그 노래가 또 한때 화제가 또 엄청 됐었는데 그 노래를 오늘 이 자리에서 원곡자에게 들어보는 기회가 됐네요. 한마디로 저도 이 주식을 한번 해보고 싶고 배워보고 싶은 입장에서 정말 이 값비싼 자리에 왔는데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 남동생? 국민 손자라 그랬죠? 아까. 네, 트롯 가수 남승민
씨가 들려드리는 걷다 보면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우와. 틈새로 속삭이는 살랑살랑 바람소리 잠든 나를 깨우며 내 맘 흩뜨려 놓네. 저 하늘 위로 떠가는 구름 나도 똑같은 걸 정처없이 사라져도 잡지 못할 뿐인 걸. 한 발 두 발 걷다 보면 내 시간의 저 끝인데 어느새 지나버린 세월 뒤로 한 채. 한 번 두 번 넘어져도 내 심장은 더 뛰는데 먼 날 후회 없이 웃을 수 있게. 이젠 멈출 수 없는데 돌아갈 수도 없는데 아직 까마득한 저 외길이 펼쳐져 있는 걸 나에게. 한 발 두 발 걷다 보면 내 시간의 저 끝인데 어느새 지나버린 세월 뒤로 한 채. 한 번 두 번 넘어져도 내 심장은 더 뛰는데 먼 날 후회 없이 웃을 수 있게 웃을 수 있게. 감사합니다. 몇 살 때부터 노래를 하셨습니까? 저는 거의 뭐 시작한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데뷔를 한 거는 거의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첫 데뷔를 했어요. 본격적인 데뷔를 한 거는 이제 제4회 이호섭 가요제에서 이호섭 선생님 이호섭. 가요제, 네 가요제 맨 처음에는 가수가 되고 싶어도 나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실력을 한번 평가받고 싶어서 네. 그 가요제에 나가게 되는데 그렇군요. 그 가요제 특전 그 한마디로 1등 대상이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이호섭 선생님의 그 작곡된 노래들로 이제 앨범이 하나가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그때 딱 데뷔를 대상을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호섭 작곡가가 전국 노래자랑 그왜 네, 자주 엄청 나오시는 나오시는 송혜 선생님하고 같이. 네, 맞습니다. 예. 아주 저도 뭐 직접 아는 건 아닌데 제 네. 지인의 되게 친한 분인데 대단한 정열의 소유자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한테 항상 이렇게 트로트적으로 아니면 발성적으로 강의를 또 엄청 많이 그렇죠. 해주시거든요. 연세도 꽤 되시는데 작년인가 네. 재작년인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네, 맞습니다. 그 윤 교수님의 그 드림 장르는 아니죠? 뭐 트로트 엄청 좋아. 좋아하시나요? 네네 아, 노래 좋아하죠. 다 좋아하시나? 네네. 그 저희 뭐 갑자기 어버이날도 있고 해서 저희 부친이 이제 좀 이제 병실에 계실 때 예. 계속 누워 계시니까 그때 약간 의식도 흐려지고 예. 사실 이제 좀 마지막을 향해 그랬을 때 아버지 제가 뭐 좀 들으실래요? 제가 녹음해서 갖다 드릴게요 했더니 트로트 그러셨어요? 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트로트. 자, 트로트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봤는데요.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투자자입니다. 15년도부터 투자를 시작했고 김프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을 시작하고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참 특이하게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주식 투자를 먼저 한 게 아니라 지수가 상승하던 오르던 수익을 낼 수 있는 파생 시장이 너무 매력적이다 생각해서 파생 상품을 먼저 건드렸습니다. 그 지옥 같은 파생 시장에서 살아남긴 했지만 아픔이 상당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초반에 큰 실패도 있었고 수익도 많이 내고 뜨거움과 차가움을 반복하며 이제 수익 손실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은 많이 무뎌졌습니다. 사실 오늘 상담은 투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부분 때문에 상담을 신청해 아예 드러내놓고 나 정신 상담이라고 한 분은 이번에 처음이신 것 같아요. 예.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가장 크게 느낀 건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아주 꾸준히 무한 반복할 때 결국 수익이 쌓이는 걸 경험하게 되었고 지금 주식으로 돈을 꾸준히 벌고 있다는 이 순간들이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다만 내가 나태해지고 규율을 어기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시장에서 내 돈을 뺏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항상 긴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지금 와이프와 마찰이 생기는데요. 와이프는 돈도 돈이지만 아이와 여행도 가고 추억도 쌓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아이의 추억은 지금 순간뿐이지만 주식은 언제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시장은 항상 다음이 있다. 변동성이란 킬러가 맨날 나를 죽이러 온다. 내가 그를 못 죽이면 그가 날 죽인다. 난 다시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와이프는 아휴 또 시작이네 또 시작. 됐다 됐어 평생 그거나 붙들고 그거랑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났다고 기분 좋다고 막 쓰고 어디 놀러 가고 하면 어김없이 그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폭탄을 맞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디서 제 수익 났다고 여행 간다 제 처리에 그러는 것처럼 참 신기하게 어디서 보고 있는 건지 조금이라도 나태해지면 어디선가 그들이 옵니다. 저는 그냥 3% 오전 오후 글로벌을 물론이며 유튜브에 시장 흐름을 알려주는 것들을 구독하며 하루 종일 귀에 꽂고 듣고 삽니다. 돈 될 만한 뉴스들은 하루 종일 보고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클까 생각해보고 직장생활 이후 시황 재료 분석, 차트 분석, 이번 달 파생 포지션 등등 볼 것이 수두룩하고 1분 1초도 아깝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에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안 하는 순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게 뻔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 무언가 불길한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묘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와이프는 내만 몰라줘도 김프로님과 누가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전문가님 그리고 윤대현 교수님은 아시겠죠? 너무 답답합니다. 유유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3%라는 프로를 알고부터 수익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이해가 되거든요.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꼭 수익 나도 예전에도 우리 총각 때도 야 주식에서 돈 야 회식하자 그래서 조금씩 팔아봐 그래가지고 술 진하게 한 잔 먹은 그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박살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성재님? 예, 다들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죠? 네. 그래서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주식 투자자로서 어떻게 보면 굴레 같은 그런 상태이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불안인데 이제 불안을 만든 거는 그런 몇 번의 경험을 하다 보면 그 경험을 좀 일반화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내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틀이 되면 그게 요즘 정치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프레임이 이제 생기신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매일 열심히 이걸 들여다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프레임이죠. 근데 이 프레임이 이제 진실이냐 아니냐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센터장님이 얘기해 주실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다행히 이래서 너무 힘들다가 아니라 본인은 기쁘고 좋으시다고 하니까 이런 좀 일종의 완벽주의 프레임이 있긴 한데 본인은 아직 뭐 괜찮으신 거고 아내분도 그거나 붙들고 살라고 하라 하는데 아내분 지금 심경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게 갑자기 좀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이거 이제 여행을 2박 3일짜리 가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경험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 프레임의 이제 조정이 가능한데 네. 네. 자, 거기에 처음에 불안의 배리어, 장벽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순차별로 우리가 이 노출 치료라 그래갖고요. 미국까지 비행기 타다가 비행기 공포가 오신 분은 일단 뭐 부산, 제주도, 일본 이렇게 좀 점차 높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휴 있지 않습니까? 연휴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휴를 일단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요? 주식시장. 네, 네. 주식시장도 쉬니까 네. 예, 연휴 빨간 날 붙어 있는 그런 거를 좀 뭐 이용하시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일주일 1년에 한 번쯤은 좀 2박 3일 정도 좀 꾸준히 하시는 경험을 하면 그래도 문제 없구나 그런 경험을 하면 사실 문제 없는 게 저는 팩트일 것 같거든요. 1년에 2박 3일 여행 가고 하루 정도 이렇게 내가 리서치를 하지 않다 그래서 이건 약간 징크스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실 필요가 있죠. 근데 그 징크스라는 건 뭡니까? 저도 징크스가 있는 게 저도 땡땡이 치고 어디 놀러를 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 현업에 있을 때도 뭐 접대를 핑계로 대고 뭐 예를 들면 골프를 치러 갔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뭐 접대 혹은 뭐 제가 이제 IB를 했으니까 여지없이 주식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자리를 안 지키니까 이렇게 생기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최근에도 좀 그런 게 있는. 그게 징크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징크스가 계속 되면 약간 그걸 깨는 게 지금 이분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만만치가 않은 면도 있어서 저의 제안은 연휴. 그때를 좀 충분히 즐기시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한 번쯤은 좀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 3프로 상담소도 월요일 날 오후 1시 반에 대체로 녹화를 하는데 약간 징크스 같은 게 생길 뻔했었어요. 네. 이거 하는 날마다 주식이 빠지는 거야. 월요일 날 오후에. 근데 오늘은 굉장히 많이 오르는 징크스일 뿐이다. 변화를 주던 안 주던 그런 틀이 나를 이렇게 좀 제어하고 있다는 어떤 감각은 갖고 계시는 게 네. 좋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괜찮으신데 나중에 날 불편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럴 때는 좀 적극 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선물 시장에서 이제 아주 안 좋은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 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주식 투자랑 네. 이 이제 파생 상품 투자는 완전히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성향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 투자는 이제 그런 말이거든 파지티브 썸이라고 해서 꼭 내가 돈을 번다고 상대방이 잃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둘 다 돈을 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생 시장은 그 구조상 상품이 만들어진 구조상 한쪽이 따면은 한쪽이 잃어야 되는 그 구조로 해서 제로섬 네.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그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쪽은 레버리지하고 만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물은 뭐 주식 일반 같은 돈 투자한 거에 그 거의 뭐 한 서너 배 4-5배의 그런 네. 레버리지가 걸리고 옵션은 더 많이 걸립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5% 오르고 5% 빠지면 선물은 그거에 뭐 곱하기 3 뭐 옵션은 곱하기 5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변동이 엄청 심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변동성 때문에 당연히 마음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주식은 빠지면 버티면 이길 수 있거든요. 버티면 계속 들고 가면은 언젠가 주가가 회복할 수가 있는데 이 파생 상품들은 만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회복이 안 되면 이게 사실은 자기가 그 손실을 그대로 청산하거나. 떠안고 끝나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분이 들어가신 것 자체의 이 파생 시장이라는 속성이 이런 현상을 끌고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일 좋은 뭐 처방은 굳이 방식으로 하면은 오버나이트를 하지 마셔라. 당일 그냥 청산을 끝내시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의 포지션을 빵으로 가져가야만 그런 변동성에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봐도 그날 밤에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 흔들리면은 한국도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변동성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이제 그 가족 여행이나 이런 거 가실 것 같으면
전체를 다 청산하시고 가시는 게 마음 편하게 오실 수 있지 않을까. 놀러 가가지고 계속 모니터 보면서 막 그러니까요. HTV 보면서 네. 막 물고락물고락 하고 그러면 같이 간 가족들이 진짜 짜증나지.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깨끗하게 털고 제로로 만들어 놓으시고 갔다 오셔서 다시 시작하셔도 문제 없어요. 오히려 그게 이 징크스를 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휴가 가실 때쯤에서 청산하고 가시면은 빠지면 오히려 또 싸게 사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그냥 저는 매번 요 파생 상품의 성격상 좀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그때 좀 끊고 매짐을 분명히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노래를 좀 청해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힐링송은요. 네, 두 번째 곡은 지금 또 분위기가 또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또 노래 중에서 이제 트위스트 킹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트위스트 킹. 네, 그래도 저도 좀 약간 몸치긴 몸치인데 저도 한번 춤을 좀 춰보고 싶어가지고 예. 트위스트 킹이라는 노래로 신나게 한번 춤을 춰볼 그러시죠. 네. 네. 지금 오늘 그러면 일어서셔서 네, 춤추면서 네, 네. 하십니까? 와. 네, 일어서서 좀. 박수로 청해 주세요. 트위스트 킹입니다. 저기 지나가는 아저씨 날 한번 바라봐요. 이 아저씨 옛날에 신경 쳤을 것 같은데 저기 옆에 있는 아주머니 옛날에 머리에 깻잎 좀 붙였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게 힘이 없죠. 집안일과 회사 일은 미뤄둬요. Oh yeah. 지금부터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요. One, two, three, four. 흔들어 볼까. 그렇게 뒤처지지 말고 나를 한번 따라요. Oh yeah.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모두 다 나와 함께 춤을 춰요. 지금 내가 바로 여기 있어. 트위스트 킹. 저기 지난 날에 답답한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 하늘밤 별들이 쏟아지는 날 예전 추억이란 기억 주머니 속에 신나게 흔들던 트위스트 춤을 밤하늘 반짝인 별들에게 보여줘요. 집안일과 힘든 일은 미뤄둬요. Oh yeah. 지금부터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요. One, two, three, four. 흔들어 볼까. 그렇게 뒤처지지 말고 나를 한번 따라요. Oh yeah.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모두 다 나와 함께 춤을 춰요. 지금 내가 바로 여기 있어. 트위스트 킹. 자, 한 번 더. One, two, three, four. 흔들어 볼까. 그렇게 뒤처지지 말고 나를 한번 따라요. Oh yeah.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모두 다 나와 함께 춤을 춰요. 지금 내가 바로 여기 있어. 트위스트 킹.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18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1부는 여기서 이렇게 줄여드리고요.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근데 저는 가 뭔가 좀 그런 향기가 나요. 옛날에 그 삼성 SDI 향기가 자꾸 나요. 저는 뭐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 다른 데서는 안 했는데 상당히 주가가 진짜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되게 좀 다크호스로 좀 보고 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좀 드라마틱하지 않을까. 염블리 염승환 부장이 알려주는 4월 실적 시즌 이후 투자 전략과 탑픽 종목, 시장 전망과 주도 종목에서 만나보세요. 주식대학 봄학기 수강생 전원에게는 무료로 VOD 수강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